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로 열린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여간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50만여 명이 찾으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장마로 광주 전남 주요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뭄 대비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부서지고 방치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절도와 음주운전 등으로 기강회의를 보이고 있는 광주경찰에 대해 경찰청이 오늘부터 집중감찰을 벌입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전시로 마련됐던 올해 광주 비엔날레가 석 달여간의 전시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 열린 데다 광주 도심 곳곳에서 다채로운 전시가 마련돼 비교적 많은 관람객들이 비엔날레를 즐겼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폐막을 앞둔 마지막 주말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들에게 광주 비엔날레는 미루어두었지만 놓치고 싶지는 않은 전시입니다. 폐막이라서 끝나기 전에 가족들 한번 같이 보고 싶어가지고 가족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예. 울산에서 넘어왔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 이렇게 미루다 이제 폐막 직전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지난 석 달 남짓 올해 광주 비엔날레를 찾은 관람객은 50만 명 안팎입니다. 90일 남짓 역대 가장 오래 열렸던 것을 감안해도 비교적 만족할 만한 흥행을 거둔 셈입니다. 무엇보다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개를 주제로 34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 주제전은 현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전달되도록 기획됐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일종의 국가 간 형식의 파빌리온 프로젝트도 호평을 이끌었습니다. 9개 나라의 유수한 문화예술 기관들이 광주의 크고 작은 문화 공간들과 협업을 한 뒤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며 광주 비엔날레의 위상 높이기와 관람객 유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9개 국가, 내년에는 한 20개 국가 정도로 넓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 미술계의 거센 반발 속에 박서보 예술상 시상이 1회 시상을 끝으로 폐지된 것은 옥의 티로 남게 됐습니다. 광주 비엔날레는 내년 가을에 제15회이자 창설 30주년으로 다시 열립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내년 비엔날레의 주제를 판소리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라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면서 전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많게는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장맛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초복인 내일도 장맛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30에서 80mm의 비가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최근 쏟아지는 장맛비에 동복댐 저수율이 회복돼 방류까지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도 저수율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 자욱한 상사호입니다. 잔잔한 물 위로 비가 쏟아집니다. 이곳 주암 조절리댐과 주암댐은 올해 초까지 극심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쩍쩍 갈라진 바닥을 드러냈다가 최근 장마로 저수율 40%대를 회복했습니다. 한때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던 주암댐은 비로 물이 차오르면서 정상 단계를 회복했습니다. 아직 저수율은 여유가 있다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 작업도 신경 써야 할 상황입니다. 또 많은 강우가 예보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주암댐이 가지고 있는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수 조절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주 전남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
수돗물을 포함해 여수 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의 공업용수까지 하루 물 100만 톤 이상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여름을 지나 가을부터 또다시 가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날씨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전남 지역 각 댐과 하천 간 연계를 강화하고 차오른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지자체도 대체 상수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암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 댐들에다가 물을 좀이라도 남겨놓고 가급적이면 하천물을 여유 있을 때는 비 올 때는 좀 퍼서 쓰고, 물이 중단되면 공장 자체를 가동을 껐다가 켜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여수 쪽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이번에 환경부에서 전문가들은 장마와 집중호우로 물 부족에 대한 경각심이 풀어질 수 있는 만큼 물 절약 홍보를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목포는 대표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부두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이 부서진 채 방치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형 선박들이 정박해 있는 목포 선창 부둣가. 바닥 곳곳이 부서져 있고 일부 균열도 보입니다.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U자형 볼라드는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뽑혀서 아예 없어져 버린 것도 있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사고 위험을 알리는 안내판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합니다. 배 밧줄이 선박 계류용 볼라드가 아닌 가로등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차량 방지턱에 묶여 있는 배 밧줄도 있습니다. 배에 밧줄을 묶어둔 차 방지턱은 금방이라도 뜯겨 나갈 것 같습니다. 튼튼하게 해야 돼. 그냥 얼마 안 가면 부서지고 막 그런 빨리빨리 소리 고수를 하든가. 배가 부두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고무 팬더는 찢어진 채 방치돼 있습니다. 부두 외벽에 달려 있었던 타이어는 떨어져 나가 연결용 쇠고리만 남았습니다. 배가 이거 얹혀갖고 다 부서져 버렸대. 관리를 안 해서 다 들어오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보트가 된 지 오래됐네요. 저거 지금 뭐 10몇 년씩 됐을 거예요. 인명구조장비 보관함 앞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서지고 방치되고 위험천만한 목포항의 모습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지난 8일 오전 7시 반쯤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에서 화재 진화용 소화약제인 하론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 따르면 공장 내 소방설비 오작동으로 하론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론가스 유출로 발생한 연기를 보고 화재로 오인하는 신고 접수가 소방에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밤 10시 40분쯤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39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가운데 240가구는 정상화됐지만 나머지 150가구는 이틀째 전기가 돌아오지 않아 한국전력이 발전 차량을 지원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한전은 아파트 자체 변압기가 고장나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주에서 두 번째 해상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어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항일운동의 성지인 조천 앞바다에서 우길기를 포위하는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재현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김하은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우길기가 떠 있습니다. 어선 12척이 하객진을 펼치듯 우길기 주변을 둘러쌉니다.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배로 왜구를 무찔렀던 이순신 장군의 역사 기록을 재현한 겁니다. 해상 시위에 나선 건 함덕 어촌계와 해녀회,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내가 이순신이다 제주본부. 배 위에선 도포를 입은 위원장이 원전 오염수 절대 반대가 써진 손팻말을 들고 바다 위에선 해녀들이 태왁을 붙잡고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지켜내자 제주바다! 지켜내자 제주바다!
핵오염수 결사 반대! 함덕 정주항을 출발한 어민과 해녀들은 이곳 함덕 앞바다 일대를 돌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녀들은 해상 시위에 앞서 집회를 열고 자신들의 일터이자 삼터를 지켜달라 호소했습니다.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닷속에 그 바닷물을 직접 마시고 온몸을 적셔야 합니다. 그냥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수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주의 해녀들은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수산업, 제주관광산업 등은 물론 제주 도민 모두가 제주 바다를 떠나야 할 수도 있는 끔찍한 테러입니다. 제주에서 시작한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는 목포, 여수, 서울 등 전국 곳곳을 돌며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걸쳐 있는 달성 습지는 생태계 보고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군이 습지 바로 건너 낙동강변에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나무를 심은 곳이기도 한데요. 주민들은 공동체의 자산인 숲을 잃게 됐고 습지에 사는 야생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상황입니다. 대구문화방송 손은민 기자입니다. 나무와 풀이 우거진 낙동강변에 민둥 땅이 보입니다. 녹색 습지 사이 혼자 흙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고령군이 오는 10월 문을 여는 걸 목표로 파크 골프장을 짓고 있는 곳입니다. 불과 몇백 미터 옆에 있던 파크 골프장이 하천 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확장한 게 적발돼 원상 복구 명령이 내려지자 바로 옆에 다시 골프장을 짓는 겁니다. 새로 깎여나간 2만 7천여 제곱미터 땅은 2011년 고령 군민들이 성금을 모아 조성한 숲이었습니다. 고령군은 군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너티나무도 심었고 벚나무도 심었고 이팝나무도 심었습니다. 숲이 대구에 있는 미세먼지만 차단해도 우리 주민들의 다수가 덕이 있지 소수 파크 골프 치는 사람한테는 덕이 될지 몰라도 낙동강 건너 지척에는 멸종 위기종인 수달과 삭, 맹꽁이를 비롯해 2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달성 습지가 있습니다. 삭은 생활 반경이 수킬로미터, 수달은 10여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파크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도 삭의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는 파크 골프장 때문에 달성 습지와 연결된 생태계가 망가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강변의 습지라고 하는 것이 도심하고 강을 연결해주는 생태축의 핵심이거든요. 그 생태축을 단절을 시킨다는 어떻게 환경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은 누락되어 있는 그 법정 보호종이 굉장히 많아요. 고령군은 하천 점용 허가를 받고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도 거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법정 보호종의 서식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고사한 나무와 자풀을 뱄을 뿐 나무 숲을 없앤 게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 있는 파크 골프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곳만 84개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38곳이 국가 하천구역 안에 설치돼서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나 각종 벌레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일들 많은데요.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시 수영구가 곳곳에 방역기계와 알림 서비스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은 곳이 아닌 엉뚱한 데서 모기 개체수를 세거나 아무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억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산문화방송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영 사적공원 인근 주택가. 작은 화단 안에 기계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2년 전 수영구청이 도시 재생 사업 중 하나로 설치한 스마트 방역 장비입니다. 거창한 이름의 이 기계는 모기 숫자를 세는 장비입니다. 공원 근처에 넉 대를 설치했는데 투입된 예산만 1억 원이 넘습니다. 공원 일대에는 현재 모기 측정기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인근이 평소 모기가 많아 민원이 잦다거나 그런 방역 취약지가 아니란 점입니다. 도시재생구역 안에 이제 작업실에 선정을 해서 노인 인구도 제일 많고요. 방역 기초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어려운 데다
부산시에서 발표해온 모기 개체수 통계와도 중복됩니다. 요거를 사업을 잘 받아서 하긴 했는데 요거의 어떤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고요. 이 기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돈만 매달 170만 원, 연간 1,700여만 원이 듭니다. 국고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라 2025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데 구청은 이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를 아예 꺼두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 계약을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들여서 이게 식물인간 상태로 그냥 유지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 인공지를 뗄 것인가 차이죠.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1억 1,500만 원을 들인 이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도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도로에는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서 차라리 저거 설치할 돈이면 카메라 설치해서 위험한 거 더 잡아주는 그런 거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모기 새는 이 장비의 사업명은 생활 밀착형 스마트 방역 서비스입니다. 생활 밀착이라기엔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스마트와는 매우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와 관련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3명에 대해 견책 처분을, 13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광주 덕남정수장 송수관로 밸브 고장으로 2만 8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이 한때 중단되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절도와 음주운전 등 현지 경찰관의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았던 광주경찰청이 본청으로부터 집중감찰을 받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감찰관은 오늘부터 광주경찰청을 상대로 집중감찰 활동을 벌입니다. 광주경찰은 최근 1년 사이 절도와 음주운전, 피의자 도주 사건 등 잇따라 문제를 일으켜 집중감찰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90여 개 학교에 1급 발암물질인 성면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광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5월을 기준으로 광주에는 100개 학교, 전남에는 393개 학교가 이른바 성면학교로 남아있습니다. 이들 학교 가운데 23개 학교에서 이번 여름방학에 성면 철거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학교는 성면 철거가 계속 늦어지거나 학기 중에 공사를 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광주 전남 공동행동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시작으로 집중행동에 나섰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과 광주 등 전남 250여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은 그제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첫 집중행동에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정치적 진영이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권과 환경권의 문제라며 정부가 해양 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중행동은 참여자 퍼포먼스와 가도 행진으로 마무리됐고 오는 15일과 22일 광주에서도 열릴 예정입니다. 광주시의회가 5.18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쳐나갑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늘 제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18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5.18 특위는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후속 조치와 5.18 헌법 전문 수록건의 활동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장맛비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다가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일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80mm고요.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복인 내일도 장맛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의 비가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비는 지나지만 폭염주의보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 중인 가운데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어제만큼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도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완도에서도 30도 안팎의 더위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는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도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